안녕하세요. 국수잔치 29회 나형 해설 강의를 맡은 이태훈입니다. 저랑은 A형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A형처럼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설 강의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논술에서 하는 첨삭 같은 겁니다. 첨삭 같은 거. 퇴고. 퇴고가 가장 적절한 말이겠네요. 여러분들이 푼 걸 갖다가 스토리에 맞게 잘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들을 잘 살려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셔야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오래 남고요. 문제마다 등장하는 소소한 팁들, 뭐 큰 팁도 있어요. 소소한 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게 기억이 오래 남고 마치 내 것이냐 그렇게 학습이 되려면 반드시 그런 정리 과정이 필요해요. 퇴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자, 그거 나중에 이 풀이 마지막에 항상 보시면 문제풀이 마지막에 보시면 노트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제가 주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지목해 놓을 테니까 그걸 근간으로 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문항을 보시죠. 자, 1번 문항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2차 부등식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걸 만족시키는 x 중에서 가장 큰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가장 큰 수를 an. 근데 그 an이요. 이런 걸 만족한대요. 어떤 걸 만족하느냐? an하고 an 빼기 an-10이 2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대요. 그때의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죠. 최대값과 최소값. 자, 문제를 보시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뭘 찾으래요? 자연수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연수, 가장 큰 수를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딱히 뭐 자연수다 정수다는 말은 없고, 그렇죠.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 정수 중에서라고 돼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2차 부등식을 풀고 그 2차 부등식 안에 과연 어떤 정수가 가장 크게 나타날 거냐.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정수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특이하게 최대 정수를 정의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죠. 그리고 경험이 없으면 문제를 진행해 나가질 못해요.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문제를 칠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칠판을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부등식 보이시나요? 여기 2차 부등식 여기 요 2차 부등식을 지금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 근해 공식 풀 거예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저도 뭐 만세하고 했죠. 인수분해 안 돼요. 쉽게 그렇게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2차 부등식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어 주면요. 요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x는 어디 사이일 거예요. 그 사이가 뭐냐? 요렇게 됩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8 플러스 4n 근해 공식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4n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부등식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최대 정수가 뭐가 될 거냐? 이 x 중에서 최대 정수가 뭐가 될 거냐는 바로 자, 여기 보이시나요? 오른쪽 부등식 요 부분이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이게 정수인지 정수 아닌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저게 정수면 n으로 나타낸 정수면 그 정수보다 하나 작은 게 최대 정수일 거고요. 개구간이니까요. 만약에 정수보다 조금 더 큰 거, 1보다 작은 수만큼 조금 더 큰 거라면 그 정수 소수 부분 떼버리고 정수 쓰시면 되겠죠. 그게 최대 정수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식이 아니죠. 다시 한번 제 얼굴 말고 칠판을 보세요. 자, 이거 뭔지 몰라요. 뭐지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볼 거예요. 이런 방법을. 자, 다시 한번 칠판을 보세요. 저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최대 정수를
최대 정수를 갖다가 K라고 잡을 겁니다. K라고. 최대 정수 K. 최대 정수 K라고 하자. 그러면 저게 제일 크다라면 이런 걸 만족할 겁니다. K 자체는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 플러스 4n 얘보다는 분명히 작을 거예요. 그쵸? 얘보다는 훨씬 작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 최대 정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저 경계를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그쵸? 더 커진다는 얘기죠. 오른쪽 경계보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8 플러스 4n. 그럼 등호는 돼도 될까요? 등호? 안 될까? 될까? 돼요. 왜? 개구간이잖아요. 개구간이잖아요. K를 하나 더 더했을 때 그 경계에 더해도 개구간이니까 그거보다 작은 숫자니까 최대가 K가 되는 게 맞겠죠. 등호 들어갑니다. 등호 들어가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 처음 봤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경험이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은 이 파트 문제에서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꼭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식의 변형이에요. 이걸 생각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을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갑니다. 자, 아까 했던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부러 이제 딱 맞춰서 써보죠. K가 아까 어떻게 썼어요? K가 작았어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 플러스 4n. 그쵸? 이렇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K 플러스 1이 크거나 같아요. 뭐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8 플러스 4n. 자, 이 설명이 이해가 되셨다는 가정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안 되면 다시 전에 걸 리플레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와인드군요. 리와인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부등식을 풀 건데요. 어떤 부등식으로 풀 거냐? n의 범위를 설정하는 부등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n에 대한 n을 k로 표현하는 부등식으로 바꿀 거라고요. 자, 첫 번째 식, 요 밑줄 그는 거 보이시죠? 요 식부터 바꿔놓고 시작하죠. 이런 방식으로 가볼 겁니다. 2k예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8 플러스 4n이죠. 양변이 2 곱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1 넘기고요. 2k 플러스 1에 처음이니까 이렇게 다 쓰는 거죠. 8 플러스 4n이고요. 제곱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4k 제곱에 플러스 4k에 플러스 1인데 8 플러스 4n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8 넘기고요. 그러면 4k 제곱에 플러스 4k에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게 4n이 되겠죠. 마지막 최종적인 n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양면 4로 나누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이렇게 쓸게죠. 그렇죠? 자, 같은 방식으로 와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보시면요. 자, n이 더 작거나 같아요. 뭐예요?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게 되죠. 그렇죠? 자, 요런 상황에서 n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요. n은 뭐보다 크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크고 또 뭐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 플러스 3k에 플러스 4분의 1보단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k는 정수죠. 그렇죠? 정수예요. 요거를 뒤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깜빡깜빡 화살표 마이너스 4분의 7이고요. 여기 4분의 1 있어요. 깜빡깜빡 화살표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이 상당히 걸리적거려요. n은 자연스러운데 물론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을 하면
뭐 마이너스 4분의 7이 됐든 뭐 4분의 100이 됐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4분의 100은 정수네요. 4분의 101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죠? k제곱 플러스 여기까지는 정수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정수예요. 근데 요거 마이너스 4분의 7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7 얘는 마이너스 1점 얼마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7 요거보다 큰 정수라고 하는 건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k제곱 플러스 k는 정수입니다. 정수의 제곱 정수고 거기다 정수 더하면 정수죠. 그렇죠? 자, 이건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는 이거보다 큰 정수가 제일 작은 게 뭘까요? 그렇죠? k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k제곱 마이너스 1. 써놓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자연수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마이너스 4분의 7이 마이너스 1점 얼마고요. 그리고 k제곱 플러스 k가 정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을 보시면 역시 k제곱 플러스 3k 얘들 정수예요. 근데 4분의 1 0.25 그렇죠? 1이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애는 k제곱 플러스 3k까지밖에 k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죠? 4분의 1 0.25 들어가 봐야 그 다음 정수인 k제곱 플러스 3k 더하기 1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n은 어디까지다? 저기까지다. 즉 k제곱 플러스 3k까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의 목표했던 대로 k 값을 가지고 n의 범위를 한정하는 형태의 부등식으로 바꿨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원하는 최대 정수가 k라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그 최대 정수 k가 되게 하는 n의 값이 몇 번까지냐? 어떤 숫자부터 어떤 숫자까지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번째의 최대값이 뭔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알겠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n을 찾아서 다시 한번 또 문제풀이를 이어가 보죠. 자, 아까 했던 n의 범위를 다시 이 상단에 한번 써놓고 보죠. 집중이죠. 자, k제곱 플러스 3k보다는 작아요. k제곱 플러스 3k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음에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 자, 물론 여기서 k는 정수입니다. k는 정수예요. 0부터 넣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0부터 찬찬히 한번 넣어보자고요. k가 만약에 0이 되면요. k가 0이 되면 요 n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n은 없어요. 왜요? n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만족하는 a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n은 자연수니까요. 그렇죠? 됐어요. 자, 다음 거 가볼게요. 이번엔 k 대신 1을 넣어볼 거예요. 그래. k 대신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n은 1부터 시작하겠죠. 언제까지 갑니까? 4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1이 되게 하는 우리가 원하는 수열 a에는 뭐부터 시작한다? a1부터 a2, a3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항까지겠네요. 네 번째 항까지 가장 큰 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뜻이죠. 됐죠? 우리 생각했던 대로 가네요. k가 빨리 10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k가 2가 되면요. n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당연히 5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어디까지 갑니까? 4에 6이니까 딱 10까지 가요. 그러면 A5부터 차례대로 A6, A6 그래서 제일 마지막 A10까지 간다. 근데 이 AN 수열의 최대값, 그거는 우리 범위의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2였죠? 2네요. 유레카. 10번째 거 찾았어요. 그렇죠? 10번째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값을 실제로 일반항으로 n에 대한 식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설정해 놓고 원하는 관계식 부등식 만들어서 그렇죠?
10번째로 이렇게 찾아냈어요. 일반항을 찾은 게 아니죠. 그렇죠? 아까 그 설정법이 왜 그렇게 중요했던지 아시겠죠?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A, 12, 2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조건에 이런 말이 있었죠. AN이 A10하고 차를 계산을 해봤더니 2가 된대요. 그럼 AN은 뭐예요? 아까 A12라고 했잖아요. AN은 4가 되는 거죠. AN은 4. 그러니까 아까 부등식 x제곱 플러스 x 뭐였죠?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n에다가 그 부등식을 풀어서 최대값이 4가 되게 하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n의 번호들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최대값이 4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금 구한 우리 부등식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정계수. k가 4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가 4일 때에 저 위에 있는 요 부등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n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뭐 계산이 쉬워요. 19부터 시작해서요. 언제까지입니까? 28까지가 되겠죠. 4, 4, 16이 10이니까 그렇죠. 28까지. 자, 문제에서는 n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최대값, 그 범위,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 범위의 최대 정수값이 4가 될 때에 번호 n의 최대 최소값에 뭘 구하라나요? 합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나왔죠. 얼마예요? 4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는 게 뭔지 잠깐 한번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메모장에서 한번 만나도록 하죠. 자, 멈춰봐요. 그리고 한번 회상해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죠? 자, 그러면 멈추기. 알았지?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왔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자,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풀이 중에 키워드들을 하나 지목을 해서 몇 가지를 지목을 해서 하나만은 아니에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를 지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뇌리에 콱 박히게 스토리 정리하는 데 있어서 꼭 빼놓지 말고 넣어야 될 걸 제가 지목해 주면서 여러분들 학습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게끔 도와드릴게요. 자, 근데 아쉽게도 2번 문제에서는 키워드는 단 한 가지예요. 아시죠? 회상해 보니까 알겠죠? 머릿속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선명히 남는 거. 그렇죠? 어떤 범위를 잡아서 거기에 최대값을 일반화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값을 K라고 해놓고 했죠. 이런 거 꽤 많아요. 뭐 최근에 봤던 강대 모의고사나 프리미엄 모의고사 또 한 번 출제된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저는 알아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여기서는. 자, 잘 찾아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떠한 범위 내에 있는 x에 대해서 최대값을 일반화시킬 수 없을 때, 얘를 갖다가 n에 대한 일반화를 할 수 없을 때, 그게 안 될 때는요, 그 최대값을 x의 최대값이죠. x의 최대값을 뭐라고 산정하고 한다? k라고 산정하고 해서 이런 부등식을 찾아내자. k는 당연히 a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오른쪽에 요 n에 대한 식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k 플러스 1이 됐을 때는 오른쪽 경계를 넘어갈 건데 원래 경계 자체가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쿵짝쿵짝 잘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찾겠다는 거예요? n의 범위를 궁극적으로 찾아내자.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나요?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방금 했던 우리 k를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최소값일 때는 어떻게 할래요? 가장 작은 수를 수열로 잡을 때는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역시 이거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할까요? 저 범위에 맞는 x의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최소값을 뭐라고 할 거예요? 역시 똑같이 k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k는 우선 기본적으로 am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최대를 할 때는 하나 더 키워봤죠. 정수 하나를. 그치? 이번에는 정수 하나를 줄이는 겁니다. 줄여보면 아, 참 여기는 최소값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갈 수 있죠. 하나를 더 줄여보면 그것이 뭐보다 작아진다? AM보다 더 작아진다. 이런 거죠. 그렇죠? AM보다 더 작아진다. 됐습니까?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요런 방법은요, 꼭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실수한 게 있네요. 지금 보시면 요거 등호 잘못됐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등호 이쪽에 없고요. 등호 이쪽에 있죠. 이쪽에. 죄송해요. 정신줄 났나봐. 잠깐 순간적으로 끝났다고. 자, 이렇게 요 키워드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잘 챙겨두시고 정리 마무리 하시면 될 거예요. 반드시 태고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두 번째 문제로 만나보죠. 자, 이제 2번이에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자, 문제 엄청 길어요. 확통 문제죠, 역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여러 번 던지나 봐. 그렇지?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씩 던지는데 두 학생 A, B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연필을 받는데요. 근데 A가 몇 자를 받으면 끝낸다고요? 7자를 받으면 끝낸다고요. 7자는 게임 끝. 더 이상 안 던져. 뭐 이런 거죠. 자, 룰을 볼게요. 3의 배수가 나오면요. A는 2자를 받아가고요. B는 1자루를 받아간대요. 이거 뭐 어떻게 하든 연필은 받아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A와 B 모두 연필 1자루씩 받아간답니다. 그래요? 이건 뭘 해도 다 연필은 받아가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직 이거는 그냥 게임의 룰을 알려준 거고요. 자, A가 받은 연필이 7자루가 되었을 때라고 돼 있죠. A가 받은 연필이 B가 받은 연필보다 2자루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때의 확률을 구하랍니다. 어디서 많이 체감한 멘트들이죠. 뭐뭐 했을 때 뭐뭐가 됐을 확률을 구해라. 뭐죠? 조건부 확률이죠. 자,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어떤 뭐뭐 했을 때, 뭐뭐가 발생했을 때, 뭐뭐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또는 뭐뭐가 일어났다고 하자, 뭐 그렇게 해서 다른 확률을 구하는 거. 즉 이렇게 뭐 국어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인데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해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좀 이렇게 이제 재수하는 마당이니까 조금 더 내년에 과외할 때 써먹게 제 말 잘 듣고 매치를 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자, 얘기해 볼게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행에 의해서 결과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결과 중에 요 결과에서만 이란 뜻이에요. 다시 좀 멋있게 얘기해 전사건이 있는데 그 많은 경우의 수들 중에 딱 딱 한 종류의 결과, 딱 한 종류의 결과만 가지고 그 결과 내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봐봐요. 조건부 확률은 그러면 반드시 요 결과만 가지고라고 하는 상황 설정이 반드시 있어요. 상황 설정. 여러 결과, 모든 결과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 결과 안에서 일어나는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한 조건부 확률의 조건은 뭘까요? 그쵸? 상황 설정이 조건이에요. 상황 설정. 뭐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온 눈이 소수라면 그럼 뭐예요? 2, 3, 5 세 가지죠? 짝수일 확률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 3, 5 중에 짝수는 하나밖에 없죠.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냥 짝수의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냥 짝수의 확률은 전체 전사건 6개 중에 짝수가 나오는 2, 4, 6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지만 조건부 확률처럼 다 나오는 건 난 관심 없어. 소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짝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관심 없고 소수가 나왔던 상황만 고려해서 짝수가 될 확률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 3, 5 중에 짝수 2 하나. 그치? 자, 이런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상황 설정 멘트. 여러분들이 많이 읊조리를 뭐뭐 했을 때 뭐뭐가 발생했다면 뭐뭐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이런 상황 설정 멘트예요. 자, 그런 게 문제는 어디 있나요? 문제 어디 있어요? 그렇죠.
A가 받은 연필이 7자루였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상황 설정이 되는 겁니다. 즉 뭐뭐 한다면 if라는 말이 붙겠죠? 자, 요 if라는 말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영어 수업은 아니에요. 수학 수업입니다. if라는 말이 어디서 쓰이는지 잘 보세요.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얘기했던 것 중에 if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반 애들만 그런가요? 아무튼 자, A가 받은 연필이 B가 받은 연필보다 2자루 이상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확률은요, 우리가 저 상황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확률, 주된 확률인 거죠. 주절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내가 왜 앞에서 if라고 했는지 알겠죠? 상황 설정은 if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사절입니다. 그렇죠? 주된 주절은 바로 뭐였어요? 연필 2자루를 받을 2자루 이상 받게 될 확률인 거예요. 그게 주된 확률입니다. 자, 구분이 되세요. 그래서 상황 설정 멘트가 있고 주된 확률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조건부 확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구분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의 조건과 주된 확률, 주절을 가지고 확률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된 확률이 주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2 이상 차이가 났을 때예요. 그러면 A라는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보죠. 이게 연필을 받은 거죠. 누가 더 많이 받았겠어요? A가 당연히 더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A는 2개나 하나를 받을 거고 B는 하나씩 받을 거 아니에요. 연필을 받은 개수차. 그러니까 사실은 A에서 B 뺀 거죠. 그게 2 이상 차이가 났으면 좋겠대요. 그걸 사건 A라고 할게요. 다음 B. 얘는 A가 7개를 받았을 확률, 저 사건인 거죠. A가 연필 7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2개 이상 차이가 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근데 if가 붙어 있는 게 어디예요? 아까 if 상황 설정이 어디 있었어요? 7개 받았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 B가 되는 거죠. 수학에서 이 바는요, if란 뜻이에요. if란 뜻. 그래서 이 확률을 지금부터 계산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확률을 계산할 때요,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죠? 2가지 버전이 있죠. 하나는 확률 버전이 있고요. PB분의 PA and B.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버전도 있어요. NB분의 NA and B. 경우의 수 버전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할지는 조건을 보고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직 어디로 결정할지 몰라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몇 번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몇 번이 나오고 4의 배수 아닌 게 몇 번 나와야 A가 7자를 받고 끝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런 설정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3배수가 X번 나왔다고 치죠. 그리고 3배수 S. 그 다음에 3배수가 아닌 거 Y번 나왔다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각각 A와 B가 받은 B가 받은 연필의 개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A는 얼마나 받았겠어요? 3배수가 나오면 2자루, 3배수가 아니면 1자루였죠? 그러면 2x 플러스 y만큼 받았겠죠. B는요, 3의 배수가 나오든 4의 배수가 나오지 않든 언제나 하나씩 받으니까 x 더하기 y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오. 그러면 A가 7자를 받았다는 뜻은요. A가 7자를 받았다는 뜻은 2x 플러스 y가 7이라는 거구나.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주된 확률이었던 차가 어떻게 되는 거?
차가 어떻게 되는 것? 연필에 받은 개수의 차가 두 자루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두 자루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 뭐예요? 2x 플러스 y에서 x 플러스 y를 빼면 되죠. x죠. 그러니까 그 x가 2 이상이 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수치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장수와 빚어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전에 2x 플러스 y가 7이라고 하는 것이 a가 7자를 받은 거라고 했고요. x가 2 이상이다. 이거는 각각의 받은 연필의 개수차가 2 이상이 된다라고 했던 아까 주된 확률의 내용이죠. 그거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연필 7개를 A가 받으려면요. 주사위 한 번 던져서 될까요? 안 되죠. 몇 번은 던졌을 거예요. 그렇죠? 제일 적게 던지면 4번까지 던졌겠죠. 둘 하나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제일 적게는 그 더 이상 던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던질 거예요. 반복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성립하려면 반복 시행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반복 시행을 하면요. 확률 계산 어떻게 한다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독립 시행의 확률. 그렇죠? 잠깐 다시 이제 칠판 보세요. 독립 시행 확률 기억나시죠? 간단히 써볼까요? n번 반복 시행 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시행은 서로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 시행이에요. 그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내가 특정 사건이 R번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은 즉 Px는 R 이렇게 쓰죠. 또는 P 인덱스 R 이렇게도 써요.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P는 뭐죠? 매 시행마다 우리가 정한 사건의 확률이죠. 그렇죠? 어떤 사건 A가 시행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 소위 이렇게 얘기해요. 기대하는 사건의 확률이라고도 하죠.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정한 사건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P of A라고 써놓을게요. 자, 요 A는 아까 우리가 정한 A 아니에요. 그냥 기록해두는 내용 정리하는 거죠. Q는 뭐예요? P 더하기 Q가 1이 되게 하는 거죠. 즉 A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2x 플러스 y는 7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확률을 독립시행까지 같이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y가 7이 되게 하려면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어떤 케이스들이? 자, 여기에다가 이걸 만족하는 x, y 순서상을 만들어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x가 0이면요. y는 7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오고 y는 그거죠. 3의 배수가 안 나온 횟수죠. 그렇죠? 3의 배수가 아닌 횟수. 참 미안해요. 3의 배수가 아닌 횟수가 되겠죠. 7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7번을 던지는 거예요. 주사위를. 그렇죠? x 더하기 y가 사실상 전체 주사위를 던진 횟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또 뭐 있을까요?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x 대신에 1 넣어보죠. 그럼 y는 뭐가 돼요? 5가 되죠. x 대신에 2 넣어보죠. y는 뭐가 돼요? 3이 되죠. x 대신에 3 넣어보죠. y 대신에 뭐가 돼요? 1 되죠. y 대신에 아니라 y가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 x가 2이네. 어디 있어요? 2 이상이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아까 전에 요 전 슬라이드에서 했었죠. 조건부 확률 어떻게 할지 이제 확률로 할지 경우의 수로 할지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독립시행이 껴있으니 이제 확률로 할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실제로 이제 눈으로 봐가면서 한번 해보죠. 자, 먼저 0, 7일 때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0, 7. 그러니까 x가 0번, y가 7번. 자, 이렇게 되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7번의 시행 중, 자, 매 시행마다 우리가
발생하기 기대하는 사건은 3의 배수가 나온 걸로 할게요. 36, 3분의 1이겠죠? 몇 번 나온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3분의 1. 아직 정한 게 아니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3분의 1의 네모승. 요거 아까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죠. 그 네모는 그 3의 배수 나오는 횟수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머지 3분의 2의 7 마이너스 네모승. 이렇게 쓸 거예요. 기본 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 네모 안에 들어갈 거. 자, x가 0이니까요. 여기가 0일 거예요. 3의 배수가 몇 번 나왔느냐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건이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7 컴비네이션 제로. 여기도 7 컴비네이션 제로. 여기 7 컴비네이션 제로란다. 7 빼기 0.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확률. 다음 두 번째. 요거 하나만 하면 이제 뭐 나머지는 쉽죠. 두 번째. 1 컴비네이션 5래, 1,5래요. 말을 자꾸 컴비네이션을 갖다 붙이네요. 지금 전체 6번 던진 거죠. 그 중에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x가 바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잖아요. 자, 그러면 3분의 1의 1승이고요. 3분의 2의 5승이 되겠죠. 아유, 그것만 있나요? 얘도 있죠. 2, 3이 있고요. 이러면 전체 5번 던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3의 배수 2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몇 승? 3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승. 다음에 네 번째요. 3,1. 즉 전체 던진 횟수 4번, 그 중에 4의 배수 3번 나왔으면 좋겠고요. 3분의 1의 3승에 3분의 2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에 들어가야 될 건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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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계산한 확률이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7 컴비네이션 제로 하고요. 그래서 3분의 2의 7승이 있었고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6 컴비네이션 1에 3분의 1의 1승에 3분의 2의 5승이 있었고요. 또 하나 5 컴비네이션 2에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3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4 컴비네이션 3에 3분의 1의 3승에 3분의 2의 1승이 있었어요. 총 4가지 확률이죠. 4가지 확률. 그렇죠. 자, 근데 아까 했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확률을 한번 보세요. A바 B였어요. 그렇죠? 자, A란 사건이 뭐였죠?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면 A란 사건은 둘의 차가, 연필받은 개수의 차가 2 이상 된 사건이고요. B는 뭐였어요? A가 7개의 연필을 받았을 사건이었어요. 자, 이제 요거를 경우의 수 버전으로 할지 확률 버전으로 할지는 뭐 명확하죠. 이미 구한 것이 확률이잖아요. 주어진 것이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PB. 위에는 뭐예요? P, A and B. 자, PB는 뭔지 알죠? A가 7개를 받을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나열되어 있던 4개 확률 다죠. 그렇죠? A and B는 뭔가요? A가 7개를 받고 B는 2개 이상 받아야 돼. 둘의 차가 2개 이상이 돼야 돼. 자, 그게 뭐예요? 바로 얘와 얘가 있지요. 그렇죠? 얘하고 얘 2개 차이.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그렇죠?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마저 해봅시다. 뭐예요? 여기다가 이걸 다 써야 될까요? 7 컴비네이션 제로부터 3분의 2의 7승. 저 위에를 다 더하시면 되겠죠. 제일 마지막엔 4 컴비네이션 3에 3분의 1의 3승, 3분의 2의 1승. 이렇게 다 더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두 개가 A하고 B의 개수 차이가 되겠죠. 2 이상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위에 5 컴비네이션 2,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3승 플러스 4 컴비네이션 3에 3분의 1의 3승, 3분의 2의 1승.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분모가 거듭 제곱이 거의 유사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놓고 계산하시면 뭐 단순 정수의 합, 곱, 뭐 요 정도 선에서 끝이 납니다. 확률의 값은 205분의 끔찍하죠. 벌써 117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풀이는 여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잠깐 또 멈췄다가 한번 쭉 스토리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 보죠. 자, 마지막 마무리 가기 전에 먼저 영상 멈추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좀 이따가 시작 보죠. 자, 정리 잘했죠? 그렇죠? 정리 잘했죠?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키워드들 한번 회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뭐 할 때 뭐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뭐뭐라 한다면, 뭐뭐라고 가정하면, 뭐뭐가 발생했다 하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상황 설정 멘트다. 상황 설정이 뭐다? 여러 개의 시행의 결과 중 특정 시행의 결과만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자,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조건절이다 라고 했어요. 조건절이다. if가 붙는 부사절이다. 기억나죠? 영어 수업도 영어 문법 수업이 동시에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하나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주절이죠. 실제로 구해야 되는 확률. 아까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A가 7개 받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될 확률인가요? 아유, 천만의 말씀이요. 개수차가 2개 이상 나는 확률인 거죠. 그게 실제 주절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주절을 찾으셔야 돼요. 그 조건절과 주절만 잘 분류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금방 표기가 되죠. 당연히 주절이 앞에 if 부사절인 조건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요. 계산은 바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나 또는 확률 버전으로, 이건 뭐 주어진 문제 조건 가져가면서 하면 되겠죠. 여기 n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거 없는 걸로 해요. 이렇게 뿅. 확률 버전으로 가자. 그렇죠? 조건의 확률 버전으로. 그 다음에 주절의 경우의 수 버전이든가 주절의 확률 버전이죠. 이렇게 가자. 이게 조건부 확률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온 것이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여러분들이 이 독립시행에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요, 뭐겠습니까? 그거죠. 뭐겠어요? 기억 안 나요? 반복시행이잖아요. 반복시행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반드시 뭐가? 반복시행이 있어야 돼요. 반복시행.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시행의 기미만 보이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겠다. 뭘?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승 Q의 n-R승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찾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걸 찾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산수 문제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무거운 산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산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요 두 가지 독립시행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 요 두 가지 좀 명심해 두시고 그걸 문제에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정리하실 때 그 부분에 좀 무게중심 실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수잔치 29회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칠게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보죠.